스택으로 응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고, 그 중에서도 수식 계산할 때 또 스택을 아주 많이 써요. 수식 계산할 때. 음. 어, 이 수식의 표기법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산자와 피연산자를 표기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프리픽스, 인픽스, 포스트픽스, 전위, 중위, 후위 이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중위 표기법이에요. 피연산자 사이에 연산자가 있는 방법이죠. 맞죠? 자, 2 플러스 3 하면 연산자가 어디 있어요? 피연산자? 중간에 있는 거죠. 중위. 중간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중위 표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전위 표기법은 어떻게 될까요? 연산자 앞에, 그러니까 피연산자 앞에 연산자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2하고 3 앞에 플러스가 있어요. 그리고 3하고 4 앞에 곱하기가 있어요. 전위표기법. 후위표기법은 어떻게 될까요? 뒤에 있는 거죠, 뭐, 말 그대로. 피연산자, 그러니까 3하고 4 뒤에 있고, 그리고 2하고 3 뒤에 있어요. 어, 근데 이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순서들이 약간 좀 바뀌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중위표기법을 전위표기법으로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중위표기법에서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괄호를 표시를 하세요. 일단 첫 번째 얘가 먼저죠. 괄호. 그 다음에는 괄호 어디 표시하면 돼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연산자를 항상 괄호 뒤에다가 끄집어내 보세요. 괄호 뒤에. 그리고 플러스를 괄호 뒤에 이렇게 끄집어내 보세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나서 잠깐만. 왜 표시가 안 되지? 지금 내가 한 10초 전에, 내가 지금 아이패드로 10초 전에 썼는데, 이 표시가 한 5초, 자, 5초 전에 썼는데, 5초 후에 나오네. 자,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표시하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괄호를 빼면 어떻게 되죠? 후위표기법이 되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괄호 앞에다가 표기하고 괄호 빼면 어떻게 될까요? 전위표기법이 돼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중간고사 문제를 낼 때 중위표기법으로 바꾸라고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돼요. 자, 어쨌든 근데 이제 컴퓨터는 이 스택을 이용하면 중위표기법을 전위표기법으로 또는 후위표기법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또 후위표기법을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스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이 컴퓨터에서는. 자, 그래서 실제 컴퓨터에서는 수식 계산할 때 중위표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중위표기법을 후위표기법으로 바꾸고 나서 그리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후위표기법으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얘를 계산하고 계산된 결과를 리턴합니다. 컴퓨터는 이렇게 후위표기법으로 항상 바꿔서 계산을 해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후위표기법으로 그러니까 후위 표기식으로 계산 일단 바꿔져 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그 후위 표기식으로 되어 있는 수식을 실제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절차에서 첫 번째는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제 수식이 이렇게 있어요. 이 수식은 후위 표기법으로 표현된 수식이죠. 얘를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한 번씩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 문자 하나하나씩 검사를 해요. 문자 하나씩 검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연산자가 나오면
아, 쭉 하면서 피연산자가 나오면 걔를 스택에다가 푸시해요. 자, 그리고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 컴퓨터에서는 이 문자열에서 문자 하나하나를 보통 또 문 토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얘를 하나를 토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문자 하나하나를 지금 어때요? 토큰 단위로 잘라서 문자 하나하나를 쭉 스캔하면서 피연산자가 나오면 그냥 스택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가 이제 스택이에요. 그래서 토큰이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예시가 가정이 있죠? 일단은 우리는 지금 이 예시에서는 이 그 지금 피연산자는 다 한 자리 숫자라고만 가정을 하는 거죠. 한 자리 숫자라고 가정하고 그래서 8이 있으면 8 푸시하고 2가 있으면 2를 푸시해요. 그리고 연산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 하면 연산자이면 필요한 수만큼 피연산자를 스택에서 합해서 계산을 하고 그 계산된 결과를 다시 스택에서 집어넣어요. 그래서 8하고 2하고 스택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나누기 연산자 나왔죠? 나누기 연산자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개 계산해서 계산된 결과를 세 개 다시 집어넣어요. 그래서 8하고 2하고 8을 2로 나누면 4가 되죠? 그 결과를 어디에다가 세 개 다시 푸시하면 돼요. 자, 이 예시를 이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8, 이거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스캔하게 해가면 돼요. 8 나왔어요. 스택에 집어넣고, 2 나와서 스택에 집어넣고, 연산자 나왔어요. 연산자 나오면 스택에 집어넣지 말고 어떻게 한다? 계산해서 계산된 결과로 스택에 집어넣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다시 3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스택에 집어넣으면 되고,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빼기가 나왔어요. 뺄셈하면 4에서 3 빼면 되죠. 그 나머지 그 결과가 1이고, 1을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이 연산을 전체를 연산하면 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결과가 1이에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스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실제 컴퓨터 내부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어,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봤던 이 내용을 소스 코드로 실제로 우리가 작성을 해보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소스 코드로 작성을 하면 이와 같은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볼게요. 피연산자이면 어떻게 하면 되죠? 스택에다가 푸시하면 되고 연산자이면 어떻게 하면 되죠? 끄집어내서 계산하면 되죠. 계산하고 그 계산된 결과를 어디에다가 스택에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어 저기 뭐야 끄집어낼 때 그 피연산자가 순서가 있어야 되죠. 첫 번째 끄집어낸 연산자는 그두 번째 피연산자이고 그리고 또 끄집어내서는 첫 번째 피연산자 순서가 잘못되면 뺄셈이나 나눗셈 할 때 이상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 결과하고 그리고 결과가 계산되면 또 푸시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수식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된다? 스택에 들어있는 값이 결과 값이다. 그래서 어, 방금 얘기했던 그 알고리즘을 소스 코드로 우리가 만들어 보면 이와 같이 만들 수 있다. 소스 코드를 만들면 이와 같이 만들 수 있고 자, 소스 코드를 한번 봅시다. 메인 함수에 사는 일이 이와 같은 일을 해요. 프린트 이 후위 표기식으로 되어 있는 이 수식을 계산해 주세요라는 게 있고 그리고 어 문자열로 이만큼 후위 표기식 계산식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자, 집어넣고 얘를 어디에다가 함수로 eval이라는 함수로 출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리절트하고 그 결과 리절트 받은 걸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후위 표기식으로 되어 있는 얘를 계산하면 출력하면 결과 연산이 7이 나온다. 실제로 7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해보면 되고 자 봅시다. 이 소스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 함수가 있고, 이 함수에서 인자로 받을 때 지금 뭘로 받았어요? 캐릭터 배열로 받았죠.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죠. 캐릭터 포인트 EXP로도 바꿀 수 있어요. 어, 이제, 이제 우리 이 정도는 알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어쨌든,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문자열이 쭉 들어있는 거죠. 문자열이 들어있어요. 문자열이 들어있고, 얘는 어떤 주소 어딘가에는 저장되어 있겠죠. 제렉스 1000번지라는 주소에. 그러면 제렉스 1000번지가 EXP라는 변수 안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봅시다. 스트링 랭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문자열 길이가 몇 문자인지를 쭉 계산해요. 길이를 알아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스택을 초기화를 한번 해요. 왜냐면 스택을 이용해서 계산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반복문을 실행하는데 이 반복문 안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exp 얘를 배열로 만들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실제로 얘는 이제 아까 제로엑스 1000번지고 문자열로 있던 것들을 우리는 배열처럼 액세스할 수 있는 거죠. 배열처럼 액세스할 수 있고 CH 안에서 첫 번째 인덱스에 있는 첫 번째 문자열을 하나 가져오는 거죠. CH에다 가져와요. 첫 번째 아까 문자열이 뭐였지? 8이네요. 여기서는 8 맞죠? 문자열이니까 8 가져와서 자, 이 8을 가져와서 8이 연산자인지 피연산자인지 일단 뭐 확인을 해봐야 되죠. 어. 근데 여기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아닌지를 물어봐요. 이 얘기는 연산자가 피연산자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8이니까 이 조건 만족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근데 뭔가 밸류에다가 ch를 우리가 방금 여기 가져왔던 이 8을 다시 0으로 뺄셈을 해서 그 결과를 밸류를 만들고 그 결과를 밸류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근데 이거 왜 할까요? 얘는 왜 할까요? 자, 우리가 받아왔던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8, 2 아까 뭐였지? 뭐 나눗셈 뭐 이와 같은 연산자들이 그 수식이 있었는데 이 수식은 문자열이죠. 이 수식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 얘는 문자열이에요. 그리고 문자열 안에 있는 이 문자는 실제로 걔는 정수가 아니고 문자예요. 문자죠. 그래서 이 문자를 정수로 바꿔서 스택에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은 문자로는 덧셈 뺄셈 계산이 안 되죠. 정수로 바꿔야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음. 그-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이 8은 문자이기 때문에 이 문자이고 문자는 아스키 코드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정수로 바꿀 거야. 정수로 바꿀 거야. 그래서 정수를 바꾸기 위해 하는 거고 정수를 바꾸려면 얘는 이 숫자 8은 아스키 코드 값으로 어떤 특정한 값이 있어요. 내가 아까 아스키 코드 찾아보니까 56이라는 값이었어요. 그리고 숫자 0은 아스키 코드 값으로 48이에요. 그래서 얘를 두 개 빼면 어떻게 돼요? 8이 되죠? 그래서 밸류를 여기다가 8을 집어넣었어요. 한마디로 쉽게 생각해서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일을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그 8을 어디에다가 이제 스택에 집어넣는 거죠. 자, 그래서 스택 만들고 여기에 8 집어넣었어요. 만약에 이거 안 하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숫자 8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가 들어가요? 문자 8이 들어가요. 문자 8이 들어가요. 근데 문자는 결국 우리가 이 수식을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하려면 문자는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바꾼 거예요. 숫자 8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다음 숫자 2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2 집어넣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눗셈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조건 만족 안 하니까 아래 이 조건 오면 되죠. 이렇게 해서 팝하고 팝해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OP2하고 OP1에다가 OP2, OP2, OP1, OP2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팝해서 2가 들어갈 거고 OP1에는 8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계산하면 돼요.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인지 계산 이 케이스 보고 지금 나누기니까 OP1을 OP2로 나눈 그 결과값을 어떻게 푸시하면 되죠. 푸시해서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언제까지 그 문자의 길이까지 계속 쭉 하면 최종적으로는 어디에 계산된 결과가 스택에 있고 그 계산된 결과를 팝해서 그 어디야 저쪽에 출력해주면 되죠. 그래서 리절트를 출력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된다.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